서민들 쥐어짜기 대출 규제 더 심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아주 그냥 대출 규제 때문에 난립니다. 무슨 소리냐? 요즘에 지금 계약금 걸었는데 계약금 다 날린다. 지금 어떡하죠? 지금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심상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는 집을 살 생각이 없다. 아니면 내가 최근에 뭔가 집을 사려고 알아보지 않았다 이러면은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인 거죠. 뭐래 쟤네들 이러지만 실제 지금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 특히 이제 최근에 거래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최근에 지금 정부의 정책,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출 규제가 시작한 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거는 이제 8월, 9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작 자체는 사실 7월부터 조금씩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규제가 극단으로 가는 걸 넘어가가지고 정말 극악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지금 대출 규제가 어디서 지금 터지고 있냐면은 디딤돌 대출에서 터지고 있는데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디딤돌하고 버팀목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버팀목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죠? 버팀목? 버티는 거잖아. 버팀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버텨주는 나무입니다. 이 기반으로 좀 버텨봐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팀목 대출은 전세입니다. 전세 대출을 싸게 해주는 게 버팀목 대출이에요. 야, 너 집이 없지만 힘내. 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좀 버텨봐 하면서 버팀목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그 버팀목 대출은 전세 대출. 그 다음에 그러면 디딤돌 대출은 뭔데? 디딤돌은 뭡니까? 이걸 디디고 일어서서 점프해 올라가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딤돌이라는 거는 반대로 집을 살 때 매수할 때 해주는 대출입니다. 이 디딤돌 버팀목 대출 둘 다 정책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 민간에서 은행 가가지고 빌리는 거기는 한데 빌리는 돈의 근거는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얘네들 돈 다 우리가 다 내주고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줘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자금들은 DSR이라는 걸 안 봅니다. 소득 규제에서 약간 자유로워요. 왜 그러냐? 정부가 보증을 쓸 거니까. 야, 얘네가 알아서 갚게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은행 너네들 빌려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민들, 이 실수요자들한테 밀어주는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싸요. 소득도 잘 안 봐. 대신에 제한이 있어요. 너네는 잘 사는 애들인데 이걸 왜 해? 너는 정책 자금을 쓸 정도는 아니잖아. 너 잘 살잖아. 그러니까 너넨 안 되고 얘네들만 해줄게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죠. 이 상품을 쓸 수 있는 제한은 있지만 반대로 소득이나 이자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좀 대출받는 여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체증식이라고 해가지고 원금을 나중에 갚게 해주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자만 내는 식으로 처음에 한 10년을 운영을 하게 해줍니다. 얘네들은 지금 버티고 디디고 일어나야 되니까 원금을 많이 갚게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이런 정책자금, 버팀목, 디딤돌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냐? 목적이 뭐라고요? 서민들,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이 이걸 디디고 일어서서 집을 사서 네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아이도 낳고 이제 직장도 잘 다니시면서 차근차근 잘 모아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가세요. 근데 그때는 이 디딤돌은 못 써. 넌 이미 썼으니까 그때 되면 부자 되셔가지고 이제 민간 대출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밀어주는 대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대출, 디딤돌 삼아서 자산을 키워보세요 하는 이걸 지금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걸 왜 규제하는 건데 도대체 예고를 안 했어요. 예고를 안 하고 그냥 대출 한도가 이게 생애 최초가 80%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70%로 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그러면은 보세요. 나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디딤돌 삼아서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10%를 줄인다는 거는 무슨 소리냐?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집 사지 말라. 왜요? 그 10%가 얼마나 된다고? 아니 이 10%가 4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래요. 왜냐하면 집을 4억짜리, 5억짜리만 사도 10%가 얼만데 아니 누가 그렇게 대출 많이 받으래? 라고 말하시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금 말했죠. 이건 뭐라고요?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해가지고 거주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있어요. 이거는. 자, 여기 보면 주택 도시기금, 기금 이 등등 여기 보면은 이렇게 LTV가 70%까지 해준다. 이거 원래 80%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70%를 쓱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나중에 한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사이에 집을 사든지 할 텐데 아마 이렇게 갑자기 한 거는 그런 이유 같아요. 내년 1월부터 규제합니다. 이러면은
또 갑자기 막 몰려와가지고 막 삽니다, 집을. 그러니까 뭐 대출 더 받을 거 아닙니까? 문 닫히기 전에 사야 된다 뭐 이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냥 전격적으로 적용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유예 기간 없나요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없고 그냥 바로 적용합니다라고 해가지고 14일에 회의하고 땅땅땅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 2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왜? 아니 14일에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고 21일부터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뭐 은행 영업일들 따져보면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은 안 사면 그만인데 집을 이미 샀어. 계약서 썼어. 그리고 이제 잔금은 이제 뭐 다음 달, 다다음 달이야. 근데 그 중간 사이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나 계약금 다 걸었는데, 나 계약금 지금 뭐 4천만 원 걸었는데, 저 어떡하죠? 알아서 돈 구해야죠.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지금 큰 시장에 충격파를 주고 있는데 그 반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반공제. 이건 이제 금액에 따라서 대출 금액에 따라서 뭐 집값의 그 한도에 따라서 반공제가 아예 뭐 면제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이제 5,500만 원입니다. 이건 이제 경매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경매를 이 집이 당하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라는 이 5,500만 원을 무조건 손해 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손해 보고 그 돈은 임차인을 먼저 빼줘라 뭐 이런 게 있어요. 복잡한데 핵심은 뭐냐, 5,500만 원은 은행은 손해보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내가 한도가 만약에 뭐 70%다 80%다라고 해도 이 5,500만 원만큼은 내가 손해볼 수가 있으니까 미리 빼고 줍니다. 빼고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반공제, 뭐 MCI, MCG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반공제 하는 거를 안 해도 되는 보험이 또 있어요. 요 보험료를 내면은 요 보험 상품을 MCI, MCG를 가입하면은 요 5,500만 원만큼도 대출을 더 해줍니다. 그것도 일종의 또 보증 보험이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사고 터지면 내가 물어줄게 하는 보험 상품이 있는 거예요. 사고가 잘 안 터지니까. 그래서 요 5,500만 원까지 다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안 되는 걸로 또 결정 땅땅땅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아니 지금 LTV도 줄어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반공제도 갑자기 다 적용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갑자기 수천만 원, 뭐 적게는 뭐 한 4, 5천, 크면 막 7, 8천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안 해줘.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LTV도 줄어들죠. 반공제도 미적용한다고 했다가 적용한다고 하니까 많이 줄면 한 1억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세요 이런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제한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떤 서민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내가 돈을 빌릴 데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소득이 뭐 엄청 높아. 막 몇 억씩 벌어. 그러면은 뭐 대출 뭐 1억 적게 나와. 그럼 내가 그냥 낼게. 뭐 신용대출 할게. 이러면 그만인데 내가 연봉이 낮어. 내 연봉 낮고 맞벌이 아니면 외벌이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지금 대출 플랜을 세울 때 뭐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 막 고려해가지고 짠 거란 말이에요. 없는 돈 가지고 지금 이게 사보려고 하는 거니까. 왜? 총책적으로 이걸 밀어주는 대출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데 여기서 더 줄여버리는 거야. 근데 계약서는 썼어. 그러면 계약금 4천만, 5천만 원 날라가거든요. 지금 잔금 못 치르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면 전세 주래. 전세 주가지고 이거 나는 원래 실거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대출을 안 해준대. 그러니까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은행들도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수령 600만 원이라고 봅시다. 만약에 둘이서 맞벌이를 해요. 실수령 600만 원 정도인 뭐 신혼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부부 입장에서 한 달 사이에 5천만 원 구하라.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구할 수 있을까요? 뭐 내년까지 5천만 원 모아라 이래도 못 구해 솔직히. 근데 이거를 뭐 한 달 안에 5천 구하래. 아니 그럼 신용대출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미 신용대출 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DSR을 안 보기 때문에 신용대출도 조금 받고 이 DTI를 봐가지고 요거 좀 받아가지고 아 여보 이제 우리도 조금 이자 뭐 2% 후반이니까 이거 가지고 악착같이 이제 이자 내가면서 잘 이제 원금도 갚아가면서 우리 영식이 키우면서 삽시다라고 플랜 세워놓고 계약서를 썼단 말이지. 그리고 이게 원래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예정에 없던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막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계약을 포기하라는 뜻과 뭐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생아 특례 대출도 디딤돌 대출의 일종이거든요. 여기는 더 커집니다. 여기는 그냥 한 1억씩 막 없어져요. 갑자기 대출 금액이 1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1억을 어떻게 어디서 구하냐? 못 구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인터넷에 막 돌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여론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 규제 안 할 것 같다 하면서
막 그 기자나 언론들이 막 나옵니다.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규제 안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원래대로 그냥 다 적용을 해준다더라. 라는 얘기들이 막 돌았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 없도록 디딤돌 대출을 관리 운영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가 규제하려고 했지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보세요. 주택 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축소 조치를 중단하는 거, 아니면은 이 축소 조치하기로 한 거를 전면 유예하는 거, 이제 뒤로 미룬다는 거죠. 아니면 철회, 없던 얘기로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발표 자료를 딱 보고 차질 없도록 운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딱 읽었는데 첫 번째 줄에 축소하는 거를 멈추거나 뭐 중단하거나 뭐 뒤로 미루거나 철회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뭐죠? 그냥 한다는 거야.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규제 유예는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그냥 규제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나. 뭐라고? 지금? 장난해 지금? 하면서 지금 막 화가 난 거죠, 사람들이. 아니, 대출 규제를 갑자기 한 것도 화가 나는데 뭔가 좀 유예해주는 느낌이 났는데 유예 안 한다고 딱 이제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겠죠. 근데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지금 정부가 지금 대출 규제에 되게 꽂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간 대출도 많이 막았습니다. 아까 7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민간에서는 이미 7월부터 금리를 막 올렸어요. 금리를 막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조금 막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와서 막 대출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8월, 9월 달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다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그때 뭐 전세 대출을 막는다, 뭐 실거주 안 하면 뭐 1주택자들 뭐 대출 뭐 막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출을 끊었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하는 그냥 무주공산 같은 데가 하나 있는 거야. 봤더니 이 정책자금 쪽인 거야. 정책 대출.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 대출을 해주는 곳들이 보니까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쪽이. 다른 데들은 좀 그래도 좀 내가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결국 내가 지금 여기서 규제하고 있고 여기서 풀어주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책 자금을 좀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딤돌 쪽을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냥 추정이지만 이거 천천히 풀면은 연말까지 또 사람들이 엄청 받으러 오니까 차라리 그냥 전격적으로 적용합시다. 라고 한 게 아닐까. 아까 말했듯이 이게 무주택자들이 이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거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봉이 뭐 6천 정도 되시는 분들이 보통 이걸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도 뭐 5억짜리예요. 그러면은 그 신혼부부들은 뭐 조금 더 받고, 신생아가 있으면 좀 더 받고 하는 거지만, 디딤돌 받는 분들은 대부분 뭐 4억짜리, 뭐 3, 4억 이런 것들을 막 사거든요. 4억대 정도.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으로 살다가 이제 돈 모아서 이제 집 살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이제 보통 규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뭐 투기 뭐 이런 것들만 규제한다고 자기가 들었지. 갑자기 나를 때릴 줄 몰랐네 하시면서 지금 이제 답답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제 일변도로 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얻어 터집니다. 그러면은 뭐 잘 됐다 뭐 이러다가 갑자기 다음 애들이 얻어 터지고 야, 이번엔 네 차례 하면서 네가 얻어 맞고 뭐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요. 남이 얻어 맞을 때 좋다고 하시면은 항상 그 다음은 나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론이 너무 안 좋죠.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현재 버전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유예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정도로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말을 되게 많이 바꿨는데 10월 11일에 이런 걸 합니다. 은행에다가 디딤돌 대출 적당히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구두로 전달을 했어요. 이제 금융당국에서. 근데 14일 날 이제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디딤돌 대출 많이 나가니? 라고 이제 말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근데 대출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야, 그러면 21일부터 하지 말자. 라고 딱 결정을 합니다. 근데 회의에 KB 국민은행이 안 왔나 봐요. 여기서는 이제 불참을 했대요. 그러니까 너 불참했어. 야, 너는 그냥 오늘부터 해. 라고 하면서 갑자기 KB 국민은행은 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14일부터 규제를 하고 나머지들은 21일부터 규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감 시즌이거든요.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까 16일 날 뭐 국감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서민들 지금 규제합니까? 하면서 막 난리가 났겠죠. 그 국회의원들한테 막 전화가 엄청 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신 안 뽑습니다. 하면서 막 전화가 갔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서민들을 괴롭혀?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우선 KB 국민은행 야 너 그냥 21일부터 규제해라. 라고 한 발 물러섭니다. 17일 날.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18일에 이제 국토부가 조금 뭐 유예를 해봅시다 정도로 지금 약간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이제 지옥과 천국을 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연봉이 뭐 4천, 5천 뭐 이렇게 받는 분들이 계약금 3천만 원, 4천만 원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자, 디딤돌 대출 축소, 실수요자 반발의 유보, 또 뭐 규제 헛발질 뭐 이러면서 지금 최근에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정부 대출 정책이 진짜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방향인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뭐 공급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다 안 되고 뭐 법도 못 바꾸고 뭐 이러니까 대출 규제로 가시죠. 해가지고 대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은행들도 자율 규제해라 하다가 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야, 금리 올리지 마라. 그럼 저희가 규제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요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은행들 입장에서는 저 그냥 형이 그냥 정해주시면 안 돼요? 야, 그냥 너네가 좀 자율적으로 해.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정부 정책 자금도 너무 늘어나는데요? 그래? 야, 이거 좀 때려잡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종잡을 수가 없다. 자, 지금 그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 줄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7월 달부터 금리를 쫙 올리면서 8월, 9월, 10월 뭐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타격을 입었죠. 왜냐하면 지금 되게 극단적인 대출 규제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주는 거는 당연하고 그럼 이 대출이 주니까 당연히 매수세도 줄겠죠. 대출을 안 해주니까 집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딱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대출은 이제 금리 인상과 규제로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이걸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더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하자. 그래서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 DS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거를 지금 거의 한 4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DSR을 안 보는 대출들이 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소득으로 규제하지 않는 대출이 있어요. 아예 규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규제를 좀 널널하게 해주는 그런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정책 자금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복지나 어떤 국민들을 위한 자금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보증을 서 가지고 해주는 대출들이 DSR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규제하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막기가 쉽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세 대출이 지금 가장 크거든요. 우선 전세 대출이 DSR을 안 보는 것 중에 가장 큽니다. 소득을 아예 안 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세 사는 분들도 얻어맞는 거야. 아까는 그 집을 산 분 있죠. 매수한 사람이 계약금 날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사는 분들, 뭐 무주택자분들은 그래 누가 뭐 이렇게 대출 80% 받아가면서 집 사래? 뭐 잘 됐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전세 계약을 하려고 전세 대출 받으러 갔더니 안 해준다는 거야. 나도 얻어맞는 겁니다. 지금 남이 얻어맞는 걸 보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나를 지금 또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 저는 무주택자인데요. 그래도 대출 안 해준다. 왜 안 해줍니까? 저 원래 해주셨잖아요. 원래 80% 해주셨잖아요. 안 돼. 이제 소득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전세 대출 나갔더니 지금 너무 많이 사고가 터져가지고, 전세 이거 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를 또 계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세 계약하면 전세도 계약금을 걸죠. 그리고 잔금을 내야 돼. 근데 전세 계약금 걸고 잔금 보통 한 달 안에 치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대출 다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은행 갔더니 우리 못 해주겠는데 어떡하죠? 해주지 말래요 하니까 지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계약금 날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계약금 뭐 한 3천, 4천만 원 다 날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난리 난 거죠. 전세 쪽도. 자, 지금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셋집에 임대인이 있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신용이 안 좋거나 세금을 체납하거나 이러면은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타당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 아니 집주인이 신용도가 나빠. 그리고 집주인이 막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이면은 이 전세금 잘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줄 확률이 높다. 이거는 뭐 맞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부가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해주면 이거 사고 터지면 어떻게 되냐? 사고 터지면은 임차인, 전세입자는 보증보험 같은 걸로 다 돈 받고 나가면 그만인데 그 사고 터진 그 손해는 다 지금 뭐 허그가 다 떠안아가지고 지금 뭐 1년에 4조, 5조씩 깨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출 조심해서 나가야 된다. 논리는 맞죠. 논리는 맞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들의 신용이나 뭐 체납 여부를 당연히 판단은 하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전세입자가 받는 거잖아요.
전세 입자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세 대출의 책임은 세입자가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못 돌려받을 것 같으니까 대출을 안 나간다고 해버리면은 이게 누구를 규제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임대인도 규제하는 거고 임차인도 규제하는 거고 다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거는 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기는 합니다. 이건 아무런 어떤 그 담보도 없고 뭐 소득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는 거라서 이 상품 자체가 어찌 보면 이상한 거야. 이상한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호를 해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꼬이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는 임차인, 임대인 둘 다 지금 규제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전세가 아까 DSR을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소득이 뭐 없어도 대출을 막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정부가 보증서 가지고 사고 터지면 보증보험으로 다 메꿔줄 테니까 그냥 전세 사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 보증보험 들어서 전세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월세 대비 어쨌든 무조건 이득이니까. 보증보험만 가입만 되면 뭐 약간의 꼼수로 돈을 잃는 경우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돈을 다 돌려받거든요. 그럼 뭐하러 내가 바보같이 월세를 더 내?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국민들의 인식.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막 얻어가지고 막 보증보험을 가입을 시켜놓으니까 사고가 터져가지고 1년에 4조씩 5조씩 지금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도 야 이거 못하겠는데 하는 거고 왜 나는 안 해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하냐? 잠깐만 너네 지금 우리가 소득을 안 받거든 그동안? 야 내가 소득 한번 따진다. 내가 소득 한번 따져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10년 안에 원금 다 갚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DSR에 막 반영을 해버려요. 근데 지금의 전세 DSR을 반영하는 거는 뭐 이자만 반영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복잡한 얘기고 아주 강하게 뭐 소득 규제를 하진 않겠다 정도지만 어찌됐든 소득을 이제 고려 안 하다가 고려한다 라는 거는 1,000만 원, 뭐 2,000만 원이라도 줄어들 확률이 있는 거죠. 전세금 자체가 조금 대출이 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슬슬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세라는 걸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40%는 어쨌든 집이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전세나 월세를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집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나를 규제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게 되게 그 큰 여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천천히 조금씩 뭐 규제를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왜냐면 이거 내비뒀더니 막 4, 5조씩 막 깨먹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비둘 수는 없는데 또 이걸 좀 규제하려니까 여론이 또 걱정되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약간씩 눈치를 보고 있다. 라고 추정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DSR이 적용되면은 당연히 상환의 압박이 좀 더 생기실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반전세로 간다거나 뭐 월세로 바뀌는 분들이 좀 더 늘어나겠죠. 자,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 대출이랑 전세 대출에 아까 DSR을 안 보는 부분들을 지금 DSR을 적용하려고 막 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금융당국에서도 은행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야, 너네 전세 대출하고 지금 정책자금 나간 것들 그 차주들 DSR 계산해봐. 너네 그 얼마 정도야? 라고 이제 먼저 한번 공문을 뿌렸어요.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 DSR이 뭐 한 60%, 70% 막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대출을 많이 해줬구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줄이려고 하니까 규제가 이제 들어갈 것 같잖아요. 이거를 규제를 해 마라. 이걸 고민은 하겠지만 현황은 파악하겠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황 파악하면은 보통 할 의향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살 때는 소득 규제를 철저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철저히 막 해가지고 규제를 하는데 사실 전세는 규제 없이 그냥 대출을 권장하는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는 많아서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방향이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거는 좀 이제 꼬이기도 하는 것 같다. 대출 규제는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집이라는 건 보통 짧으면은 뭐 한 달, 길면 두세 달 정도 잔금을 뒤로 밀어 두거든요. 근데 계약하고 잔금을 못 내게 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대출 총액 규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계약하고 잔금 못 내게 해버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모아놓은 돈의 상당수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땡큐죠.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잔금 못 낸다고 나한테 계약금을 뭐 한 4천만 원 준대. 얼마나 좋아. 왜냐면 이 집이 뭐 어디 이사가 뭐 나빠진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얻은 분들, 이걸 뭐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죠. 아니 내가 계약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바꿔가지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냐 이거지.
자, 최근에 뭐 카드론도 늘어나고 서민 대출들은 막 줄어들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자금들을 조금 막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카드론 같은 거 이런 거 이자 세거든요. 이런 것도 막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끌해서 집을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요, 이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재산이 이제 보통 집이 전부잖아요. 사업 자금을 쓸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대출 받는 게 아니라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다른 데 쓰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담보 대출이 이제 규제를 받기 시작하면은 담보 대출이 사실 은행 이자들 중에서는 제일 싼 대출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규제를 당하니까 다른 약간 신용이 들어가는 대출들로 가면은 이자가 팍팍 튑니다. 그러니까 막 7%, 8%, 10%짜리를 막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금 대출은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하나가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를 막 때려잡는 순간 막 부작용이 막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민들이 되게 지금 규제 직격탄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끝날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 더 갈 거다. 물론 이거를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1분기까지는 간다라고 말을 해야 지금 대출 규제의 효과가 나겠죠. 아니요, 저희 12월이면 다 풀 건데요. 라고 해버리면 규제가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간다. 그럼 내년 3월까지는 꽉꽉 채워가지고 규제하겠다. 그 이후에 뭐 다시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규제의 효과를 좀 내려고 하는 건데 보면 또 약간 지금 어긋나는 부분이 뭐냐면 정부가 내년에 지금 가계대출 관리 목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보통 뭐 옛날에는 뭐 100조 이내로 막겠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4% 이내로 막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85조 늘어나는 걸로 막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책 대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약간 지원책 있죠? 이거를 55조를 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정책 자금은 55조를 풀 건데 한도는 85조로 막는다. 그러면은 민간 대출을 더 줄인다는 거잖아요. 더 여기를 막 조이겠다는 것이고 당연히 정책 대출도 뭐 올해 지금 어떤 규제만큼은 아니겠지만 내년도 좀 규제 일변도의 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대출 받기가 진짜 쉽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또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돈은 또 돈대로 풀어야 되고 근데 규제는 또 규제대로 해야 되고 또 이 연간 실적이라는 건 또 실적대로 또 잡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연초에는 좀 풀어주고 또 연말에는 또 막 쥐어짜고 근데 안 잡히니까 막 더 쥐어짜고 막 혹독하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랑 대출 금액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공급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야, 공급이 없고 야, 금리가 내려가면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을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남들이 사기 전에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막 수요가 몰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니네 다 멈춰 라고 해서 금리도 올립니다. 근데 야 금리 그냥 내면 되지 뭐 야, 받아 라고 하면서 계속 오니까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출 금리랑 금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 약간 좀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그냥 사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대출 40% 받으려고 했다가 50% 받지 뭐 하면서 그냥 사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약간 빠듯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뭐 어떤 분들은 뭐 연끌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니 이 분들도 이제 전세 사는 거 그만하고 정책 자금 받아가지고 30년 만기, 뭐 고정금리 뭐 이런 거니까 계산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도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여기서 좀 착실하게 살아봐야지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열심히 갚을 거니까 미리 좀 받아서 집 살려고 했던 입장에서는 이제 못 사게 되는 거죠. 못 사고 다시 또 전세로 가야 돼. 다시 또 월세로 가고 이렇게 다시 또 도는데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버린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은 되게 난감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저걸 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대출 규제에 있어가지고 못 샀는데 집값이 뭐 5% 10%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는 그때 살려고 했던 동네보다 더 안 좋은 동네 가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좀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대출 총액을 규제하는 거 이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자를 높이거나 이런 것들은 뭐 상황상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 LTV 자체를 막 막아버리거나 막 낮춰버리면 아예 못 사게 되는 거니까 뭐랄까 소위 말하는 그 사다리 끊기 이런 게 더 강해지는 건데 뭐 정부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논린 거고 이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새우등이 터지는데 뭐 어쩔 수 있냐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라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규제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입장 같다라고 좀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빠듯하게 막 탈탈 털어가지고 집 사야지 라고 했다가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실 생각이시라면 대출을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지켜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